자, 이제 원의 위치 관계, 원에서 나오는 이제 위치 관계에서 배울 건데,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우니까 그림을 잘 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일시정지해서 한 번 더 듣거나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게. 자, 두 번째, 위치 관계. 자, 위치 관계에는 첫 번째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울 거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그림을 봅시다. 자, 원이 있었고, 직선이 있는데, 원과 직선은 어떻게 될 수 있어? 그치?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지. 그치? 또는 한 점에서 만나도록 접할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접할 수 있고, 또는 안 만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조사를 해야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를 알 수 있느냐? 이거야. 자,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이거를 D라고 할게. 그리고 이놈과 반지름을 비교한다. 음, 잘 봐. 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요 상황을, 요 직선을 L1이라고 하고, 접하는 놈을 L2, 만나지 않는 놈을 L3라고 할게. 그러면 L1은 지금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렇게 요 파란색 정도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저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반지름은 지금 이만큼이니까 분명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보다 어때? 반지름이 더 크게 되는 거야. 아하. 따라서 만약에 내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찾고 그것을 반지름과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크다라면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 됐지? 자, 그다음 접할 때는 어떨까? 오케이. 접할 때는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D가 반지름과 똑같게 될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만나지 않을 때는 지금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이렇게 긴데, 반지름은 그거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D가 R보다 크게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접한다라는 상황이 왔을 때,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 서로 같다라는 요 사실로 접근을 할 거니까 앞으로 요거를 가장 주의 깊게 보시고 다른 직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됐지? 그럼 우리가 만약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조사를 하고 싶으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과의 비교를 통해서 캐치할 수 있다. 됐지? 또는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알아볼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 교점이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니까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에 따라서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어. 자, 그거는 간략하게 보면 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자, 우리가 원과 직선을 연립했을 때의 2차식을 생각을 합시다. 2차식 생각할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x에 대해서 2차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두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의 판별식은 0보다 클 거야. 그치? 그러면 접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판별식이 0이겠고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될 거야. 됐지? 그래서 판별식으로도 위치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 사실 실전에서는 위쪽처럼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의 비교를 통해서 위치관계를 캐치하는 것을 더 많이 쓸 것이다. 됐지? 자, 다음. 이번에는 원과 원 사이의 위치관계야. 원과 원 사이의 위치관계는 반지름의 관계, 그리고 중심 사이 거리가 핵심이다. 자, 봐봐.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지? 이번에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안에서 만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치? 자, 이때는, 어, 위에서 쌤이 쓴 것처럼 반지름끼리의 합 또는 차, 그리고 그놈과 중심 사이 거리를 조사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상황에서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는 반지름의 합보다 어떨까? 작겠지. 그래서 얘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합보다 어떻게 된다? 더 작다. 그러면 두어는 지금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에서 바깥으로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정확하게 뭐랑 똑같겠어? 그렇지. 반지름의 합과 똑같게 된다. 그래서 얘는 거리가 합과 똑같게 된다. 자, 근데 아래를 봅시다. 아래에서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안쪽에서 만나고 있어. 이걸 우리가 내접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접하는 상황에서는 잘 봐.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는 누구랑 똑같냐면 이만큼의 반지름에서 그지? 요만큼의 반지름을 뺀 두 반지름의 차만큼 거리가 벌어져 있을 거야. 중심과 중심의 거리가. 따라서 얘는 거리가 누구랑 같냐? 차랑 같다. 됐지?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음,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어떨까? 반지름보다 당연히 반지름의 합보다 작게 되겠지. 반지름의 합보다 작게 된다. 크게 되죠, 거리가. 그래서 거리가 어떻게 된다? 합보다 크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원과 원 사이의 관계는 반지름의 합 또는 차, 그놈들과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비교함으로써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지? 자, 다음. 자, 특히 이제 원과 직선의 관계나 그런 거를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는 앞으로 접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룰 거야. 그래서 원과 접선은 그림을 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식을 보고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지? 여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집중을 잘 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아까가 두 번째였죠. 세 번째. 원과 접선. 원과 접선. 자, 원이 있고, 접선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원이 있고 접선이 있어. 그때 저 접선을 구한다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쓸 것은 이거야. 접하는 상황에서는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므로 우리가 직선 자체를 표현한다면 직선을 표현한다면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라는 식으로 저 직선을 찾을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힌트를 주면 다른 모르는 무언가를 우리가 문자로 두고 직선을 표현하고 그리고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라는 식으로 해결을 할 거라는 거야. 자, 봅시다.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자,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직선 자체를 y는 m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원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그치? 그리고 원도 주어져 있으니 요놈 두 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놓고 풀면 우리가 지금 요 기울기는 알고 있는 상태이니 남은 문자인 요 상수항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됐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원 위의 점을 봤을 때요. 원 위의 점을 줬다. 요거는 별표 두 개. 자, 원 위의 점을 줬을 때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냐는 나중에 수학2나 미적분에서 뭐 궁금하면 미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공식 자체를 좀 받아들이는 걸로 들어갈게. 자, 원 위의 점이 있는데 원 위의 점을 x1, y1이라고 할게. 그리고 원이 있는데 x-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다. 자, 이때 원 위의 점 x1, y1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잘 봐. x 하나 대신에 x 몇 개? x 하나 대신에 x1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y 하나 대신에 y1을 대입합니다. 아니, 하나 대신에가 뭔 소리야? 잘 봐. 자, 원에 보면은 x-a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에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a지. 그치? 여기서 특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x만 x1으로 대체해서 쓰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원래 저렇게 생긴 원이 어떻게 바뀌냐? x 하나 대신에 x1을 대입했으니 얘는 결과적으로 x1-a 곱하기 x-a, 그치? 더하기 y1-b, y-b는 r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요 식의 꼴을 잘 봐. 이쪽은 어차피 숫자야. 그치? 그다음에 y1 마이너스 b도 어차피 숫자야. 음. 그러면 얘는 x와 y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야. 그치? 그럼 얘는 어떠한 직선을 표현하고 이것이 바로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원이 이렇게 있고 어떤 원 위에 한 점 x1, y1에 대해서 저 점에서 그은 접선이 바로 저렇게 x1-a 그다음에 y1-b를 곱한 형태의 직선이 된다. 됐지? 음, 이렇게 구하는 거다. 그럼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연습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 요런 원이 있고 1 말고 4로 합시다. 4. 자, 요런 원이 있고 만약에 여기 위의 점 2, 이걸 5로 좀 바꾸는 게 좋겠다. 5로 바꿀게요. 5로 바꿀게. 그러면 2,5라고 하면 되나? 2,5. 2,5. 오케이. 요 위의 점 2,5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지금 2,5는 분명히 요 원 위의 점이고, 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라고 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x 하나 대신에 2를 넣는 거야. x 하나 대신에 2를 넣고, y 하나 대신에 5를 낼 거야. 자, 그러면, x 하나 대신에 2를 넣었으니까, 2 빼기 1 곱하기, 옆에는 그대로, 더하기, y 대신에 5를 넣기로 했으니까, 5 빼기 3, 옆에는 그대로, 는 5.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얘는 계산을 하게 되면 x 빼기 1에 그죠? 2에 y만 3에 는 5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됐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원 밖의 점을 줬을 때다. 원 밖의 점을 줬을 때. 세 번째 원 밖점을 줬을 때. 원 밖의 점을 줬을 때. 원 밖의 점을 줬을 때는 어쨌거나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직선을 표현하고 중심과 반지름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라는 식으로 이동을 할 거니까 저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공식을 사용해서 접선을 찾을 거야. 그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됐지? 자, 봅시다. 자, 얘는 이렇게 돼. 만약에 2,5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요 점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제곱은 5라는 원이 있다. 그래서 저 밖의 점에서 저 원의 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었어. 그럼 이렇게 해결을 하겠다는 거야. 아하,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 2,5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 결국에는 이 직선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표현을 해야 그치? 표현을 해야 그 공식을 사용하겠지.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볼 거냐면 기울기를 문자로 둘 거예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요놈의 직선은 분명히 2,5를 지나고 있으니까 y-y1은 기울기가로 x-x1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얘는 우리가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mx 빼기 y 마이너스 2m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치? 그 다음 지금 원을 관찰을 했더니 중심이 지금 몇 콤마면 그렇지 마이너스 1,4이고 반지름은 루트 5인 상황이니까 그치? 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루트 5랑 같다라고 식을 세울 거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해봅시다.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그치? 마이너스 2m 플러스 5의 절대값. 이것이 루트 5랑 같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3m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m 제곱 플러스 5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지. 양변을 제곱해서 식을 정리했어.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이제 식을 마저 정리하면 9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5m 제곱 플러스 5가 되고 얘는
4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을 이끌어낸다. 됐지? 그럼 지금 m에 관한 2차식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요 놈들을 두근으로 하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 이놈의 두근은 분명히 저 두 직선의 기울기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으니 어떻게 하면 돼? 그치? 근과 괴세 관계에 의해서 기울기의 곱을 구하면 됩니다. 됐지? 그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똑같은 상황이야. 2,5를 지나는 접선인데 어디에 그을 거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제곱은 5라는 원에 그은 접선을 조사를 할 건데 이번에는 접점을 문자로 잡아볼게. 접점을 문자로. 그러면 접점을 문자로 잡으면 x1, y1 이렇게 잡을게. 그러면 지금 그림을 한번 관찰을 한번 더 하면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에 접선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있어. 그리고 저 두 접선 모두 2,5를 지나는 상황이야. 그리고 접점 자체를 내가 x1, y1으로 잡았다. 그러면 저 x1, y1은 분명히 원 위의 점이기도 하고 그치? 저 접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 우리가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 그렇지? 그럼 그 공식을 통해서 찾은 녀석이 분명히 누구를 지나고 있다. 2,5를 지나고 있다라고 두면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x1, y1에서의 접선은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x 하나 대신에 x1을 대입하시고 뒤에는 그대로 쓰고 y 하나 대신에 y1 대입하시고 뒤에 그대로 쓰고 는 r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얘가 2,5를 지나고 있다라고 했으니 x에다가 2 대입 y에다가 5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x1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y1 마이너스 4 곱하기 1는 5 이렇게 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놈의 x1, y1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저 원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에 대입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 원에 대입하면 x1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y1 마이너스 4의 제곱은 5.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문자가 몇 개? 문자 두 개지. x1, y1. 그다음에 식 몇 개? 두 개. 따라서 이 두 식을 연립함으로써 접점을 직접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지? 자, 이제 마지막 파트 하나만 남았어. 하나. 자, 마지막 파트. 현과 공동접선. 현과 공통접선. 자, 원이 있어. 너무 크다. 자, 원이 있었어. 원이 있었고, 직선이 지나가면서 현을 만들어냈어. 그때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갖냐면, 이 현의 길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그럴 때, 이 내용은 지금 3하랑 연결이 많이 되는데, 그치? 우리가 저번 단어에서 배운 공식을 통해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분명히 구할 수 있지. 그치? 일단 우리가 이렇게 교점까지 보조선을 그으면 얘는 분명히 R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현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L은 두 배야. 두 배. 근데 누구의 피타고라스로 구한 이 부분, 이 부분의 두 배가 되겠지. 그래서 저 부분은 루트 R제곱 빼기 D제곱이 될 거야.
됐지? 그래서 D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라는 거, 그리고 R은 반지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엔 공통 접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야. 자, 이렇게 원 두 개가 있어. 이때 공통 접선이라는 것은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니까 그런 접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원의 중심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접하는 접점까지 보조선을 끌게. 그럼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것은 여기 노란색 부분이고 저놈의 길이를 이제 구할 거야. 자, 저렇게 공통으로 접하는데 바깥으로 접하는 접선을 우리가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고, 이 공통 외접선은 이 세 가지 순서로 해결을 할 거야. 첫 번째, 접점까지 보조선. 요거는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렸지. 자, 두 번째, 수선의 발이 필요해. 수선의 발. 요놈은 어디에서? 중심에서 중심으로 향하는 수선의 발을 그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중심과 중심 역시 연결을 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계산을 할 거다. 그럼 잘 봐. 잘 봐. 자, 중심과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 했는데 수선의 발을 어떻게 내리는 거냐면 이쪽 작은 쪽에서 큰 쪽까지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이렇게 작은 원의 중심에서 큰 원의 중심을 향해 수선의 반을 내릴 거야. 수선의 반.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저놈이 정확하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노란 길이는 이쪽과 똑같게 될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 이렇게. 다시 한 번만 하고 안 되면 그냥 할게요. 오케이. 지금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했어. 그러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을 때 지금 직각삼각형 보이지? 이렇게 직각삼각형 보이지? 근데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조금 다듬을게요.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어. 저거는 지금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거야.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데 지금 큰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이야. 이만큼.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인데 얘는 왼쪽으로 옮겨도 똑같을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색칠한 이 파란색 선분의 길이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게 될 거야.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이 D라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과 반지름의 차. 이 파란색 반지름과 반지름의 차. 이 두 길이를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얘는 따라서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여기에서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의 차를 통해서 이렇게 피타고라스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진짜 마지막. 자, 이번에는 두 원이 똑같이 있습니다. 두 원이 똑같이 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동시에 접하는데 어떻게 동시에 접하냐면 안쪽으로 동시에 접할 거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음. 안쪽으로 동시에 접하는 상황입니다. 접하게 그리는 게 쉽지가 않네. 오케이. 자, 안쪽으로 동시에 접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안쪽으로 동시에 접하는 선을 우리가 공통 내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건데, 얘도 똑같이 첫 번째, 접점까지 보조선을 긋는다. 두 번째,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데 얘는 조금 특이하게 수선의 발을 지금 내릴 때 연장선에 내릴 거야. 연장선에 내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연장해서 저곳을 향해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노란색 부분의 길이는 정확하게 이 부분과 똑같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마지막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피타고라스를 사용하겠다. 중심과 중심 사이를 연결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쓸 거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의 합이 직각삼각형의 한 변이 될 것이고, 그지? 그다음에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될 거야. 됐지? 그러면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에, 그지? 이번에는 반지름의 합의 제곱까지 해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게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 됐죠?